예, 안녕하십니까. 또 23년을 대비한 수업이 시작됐고, 여러분들도 23년을 대비해서 보실 텐데, 내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내 스스로도 느끼는 건데, 본인들이 딱 처음 시작할 때 합격하는 게 가장 쉬운 시험을 치는 겁니다. 한 해를 더하면은 실력이 늘겠지. 늘 거 없습니다. 내가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한 해를 더하면은 조금 더 기억은 오래 갈는지 모르겠지만, 늘 실력 없습니다. 올해 보는 책이나 내년에 보는 책이나 작년에 본 책이나 똑같은데 판례 몇 개 추가됐다고. 그게 당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물론 2차에서는 최신 판례가 나왔을 때 안 봤으면 그게 큰 점수지만, 객관식에서, 판례 한 개, 거기에 목숨 걸다가 오히려 기본적인 걸 날리는 거죠. 시험이 아무리 드티해도 옛날 사법시험도 마찬가지였고, 기본적인 게 더 많이 나온다는 거. 해마다 시험 치고 나오면은 특히 법무사에서 집행법이 작년하고 달라, 등기법이 작년하고 다르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작년하고 다른 게 어디 있어. 작년하고 다르면 올해 틀린 거지. 기본에 충실합시다, 입니다. 맨날 이상한 거, 기신시다라 까먹는 소리, 천년에 한 번 나올 거, 그거 한 개 알았다고 실력이 있는 줄 아는데,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내가 그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이야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앉아있는 그 애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더 많이 알아.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어쨌든 도예책을 보면서 같이 하실 건데, 도예책 7페이지는 그냥 마인드 한번 싹 잡아보는 거가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다. 사실은 이 흘러가는 물길이 터득이 돼야 합격하고 난 뒤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합격하고 나서 등기 심부름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합격하고 나면 소송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법무사 밴드에 보면은 등기 시장이 사라질 것 같다, 로스쿨 나온 애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사무장 고용해가지고 등기 업무 해가지고 하는데 그 애들이 어쩌고 저렇고 그러니까 좀 제재를 가해가지고 법무사가 등기를 하도록 하자. 등기는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없어질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들은 또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가격 경쟁 최고 다운에 시켜가지고 하니까 가격 경쟁으로도 안 돼. 싹싹하기도 그 애들이 훨씬 싹싹해. 왜? 그 아들은 먹고 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등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에 소장 한 2개만 써도 먹고 사는데 이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흐름을 파악해야, 이 물길을 파악을 해야 소송을 할 때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무사 2차 시험에 소장 작성 있는데, 소장 작성 때문에 법률 조건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청구 취지는 그 기본 포맷이 있으니까, 그걸 또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냥 딱 터득하면 돼, 그걸. 청구 원인 쓸 때 법률 요건을 어떻게 써야 되나, 그거 고민하지 말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내한테 유리한 것만 쓴다. 그것만 철저히 지키면 됩니다. 하여튼, 8페이지. 다 알죠. 시험 공부는 다 아는 거,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그게 시험 공부지. 이상한 거 천년에 한 번 나오는 거 보는 거, 그거 시험 공부 아닙니다. 그거 천년에 한 번 나오는 거는 집어 던져도 돼. 이거 안 나올 거니까. 민법 2조에 신의 성실 내가 표제하에 1항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것밖에 없어. 민법 조문이 환장하는 게 시적인 표현을 해놓고 그걸 딱 풀어낸다는 거지. 민법 교수님들 대단하셔. 그래 놓고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의 내용으로서 금반원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이거 또 모순행위 금지 원칙 이래 해놓고 또 의의를 외우고 앉아 있어. 모순행위 금지 원칙 그냥 풀으면 되는데, 앞에 그 한거 모순되는 뒤에 행위 하지 마라. 이건데. 그래서 모순행위 금지 원칙 해놨으면 이러면 또 끝이고, 다음 양도 통제에 대한 근반의 원칙은 법 조문에 있는 거고, 요건은 의의를 풀어내는 거죠. 선행행위가 있고 후행행위가 있는데 앞에 까고 뒤에 까고 못 쓰면 되더라. 그래서 앞에 거 믿고 있는 그 사람 보호를 위해서 후행행위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외우고 자시고 할 거 없어. 근데 이제 2차 답안지를 쓰면은 만약에 모순행위 금지 원칙과 관련되는 게 나오면은 얘는 옛날에도 나도 사법시험 2차 그거 하고 할 때는 이런 목차 외우를 하고 오만 별짓을 다 했지. 근데 법무사 공부할 때는 그냥 의 및 요건 이래가지고 그냥 썼습니다. 의 및 요건. 의 안에 요건 다 들어있는데
사정 변경의 원칙 해놓고 또 뭐 해가지고 또 의회가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 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현저한 객관적 사정이 변동되고 그랬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걸 허용하는 것이다. 그 소멸시킨다는 게 결국에는 뭐 해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교과서대로 뺏기가 쓰려 하지 말고 교과서 원리를 쓰시려고 하시라고. 옛날 사법 시험 칠 때도 누가 뭐 많이 외우거나 뭐 그런 지랄을 한 것 같은데 모르지 뭐 그때는 내가 그게 안 돼가 시험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이 개념을 외우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요즘 추세는 오히려 뭐 맞는 것 같은데 원리만 쓰면 되지 뭘 교과서를 뺏기고 앉아 있어.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그럴 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민법을 고득점 한 사람 중에서 판례를 그대로 뺏겨가 쓰뜸하는 고득점을 받았더라. 특이한 케이스고 만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고 해필이면 어제 저녁에 그가 딱 보고 외운 그게 딱 나왔어요. 그런 확률이 얼마나 있겠냐고. 그 확률은 제로라고, 제로. 간혹 가다 보면 뭐 판례를 외우고 2차 답안지에 들어가겠다. 뭐. 시험 떨어지겠다는 소리지 뭐. 이론적 기초, 요즘은 그런 게 필요 없고 우리 민법의 태도, 사정병의 원칙과 관련되는 것이 개별 규정에 산재해 있지만 일반적 규정은 없다. 개별 규정에 산재해 있는 게 각종의 정감 청구권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지. 각종의 정감 청구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포괄한 일반적 규정은 없다. 그래도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지. 계속적 계약 관계에 있어서 뭐 판례가 해지를 인정한 것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일시적 계약인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할 정도가 된다면 계약 준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해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요건을 밝힌 바는 있는데 그 법리를 적용시킨 것은 없습니다.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상대방 쪽에서 이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구축되었다면은 그 권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 일단 판례도 실효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외형상으로 권리 행사로 보여지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오로지 타인을 해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까지도 요구하는 것이 판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판례도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관적 요건이 추인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관련되는 판례를 살짝 소개해 두었는데 문제를 보시죠. 1번 신의 측과 그 파생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의 측 강행 규정이다 라고 일단 기억하시고 일단 이것도 강행 규정, 법이라는 거죠. 법원이 잘 안다는 거지.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 2번,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부정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식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병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부정액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액 청구할 수 있다. 지금은 이 정도는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일단 그대로 옳은 말이고 임대차는 대부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거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고 채권 계약은 일반적으로 임의 규정인데 임대차 쪽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차임 정감 청구권 규정은 임차인만을 보호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부정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부당하게 권리 제한하는 것이 된다면 정액을 인정할 수 있다로 해석한다는 것. 3번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래서 소멸시효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이행했다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 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그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이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 놓고 난 뒤에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 이미 소멸시효 완성해버린 걸 이행한 것이니까. 그대로 옳은 말이고. 4번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 원인이 되는 채무 분리행위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며 신의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과실상계 이야기가 나오려면 위법행위라 해야 됩니다. 위법행위라면은 원래는 두 개밖에 없어요.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쪽에 과실상계 규정이 있고 불법행위 쪽에서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이 담보책임, 수급인이 담보책임 이런 쪽에 과실상계를 참작할 수 있다는 게 판례라고요. 그래서 원래 계약대로 이행을 하는 경우에 그때는 과실상계에 정정될 게 없습니다. 그냥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면 되지. 해제해가지고 원상회복을 시킬 경우에도 법에 따라서 그냥 원상회복시키는 것이지 거기에 과실 여부가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5번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입인은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위임의 경우 위임 업무 처리,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의 업무 처리로 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 성질의 원칙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거 가지고 답하는 거지.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대로 옳은 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지문만 길게 해놓은 거라고요. 법무사 시험에서 행정법을 빨리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신의칙입니다. 행정법에서는 법원으로 작용합니다. 행정법 원리가. 조문은 내가 소송을 할 행정관청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문 가지고 어설프게 덤비면 안 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신의칙 가지고 들어가면 저 새끼가 반박하기 위해서 조문을 딱 줘. 그럼 그때 조문 해석이 들어가는 거지.